자, 우리 리플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돼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뜨실 거예요. 이런 창이.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리플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작성한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여기 학원에서 강의를 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랑 정답 같은 것들이 다 갖고 있어가지고 좀 많은 거고, 오늘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비어 있을 거예요. 파일이 하나도 없어서. 자, 그리고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라는 건 거죠. 자, 여기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리플을 클릭을 해서 집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만약 여기서 지금 작성을 하려고 하면 여기 크리에이트 리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그냥 요거 클릭하시는 게 낫겠네요. 요거. 좀 바뀌었군요. 툴이. 여기다가 제가 원하는 그 언어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뭐 제가 지금 C 언어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C를 치면은 여기 지금 C 보이죠?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C 템플릿으로 C 언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구나 이러고 타이틀을 뭐 24년 6월 22일 정보 처리기사 필기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리플을 하게 되면은 우리 프로그램을 직접 써볼 수 있는 코딩 언어를 직접 사용을 하고 여기서 run 하면은 여기에 콘솔 창에 출력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기에 괜찮아요. 그래서 요 툴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나가봐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부터 한번 설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 형식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나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건데 이 방에다가 제가 여기는 정수 들어올 거야. 아니면 여기에는 실수 들어올 거야. 여기 문자열 들어올 거야. 라고 정해주는 게 이제 데이터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 타입, 뭐 문자열 타입, 뭐 실수 타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수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우리가 2, 4, 5 이런 숫자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동소수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실수 뭐 3.3 아니면은 뭐 6.0 뭐 5.1 이런 숫자들을 이제 우리가 부동소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하나만 만들었죠. 제가 보면은 나 이거 정수 담을 공간으로 만들 거야, 뭐 아니면 문자열 담을 공간으로 만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변수인 거고요. 변할 수 있는 값.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같은 타입,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여러 개, 숫자를 담을 수 있는,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여러 개, 이런 같은 타입의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서 이 공간들은 다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 이 공간들은 다 실수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배열인 겁니다. 언어마다 선언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우선 C 언어가 제일 기본적이고 문제가 웬만하면 C 언어 기준으로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C 언어부터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이거 주석을 사용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르고 슬래시를 누르면은 주석 처리가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슬래시 그러면은 작성이 됐다가 해제도 돼요. 어쨌든 컨트롤 슬래시는 주석. 자, 우선은 데이터 타입이란 무엇이라고 설명드린 거죠?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형식을 나타내는 것. 자, 이 안에는 이제 뭐가 있다? 정수 타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정수는 int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거 정수 타입이야 라고 말을 해주려고 하면은 그 앞에다가 int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떨 때 사용이 된다? 소수점이 없는 이제 숫자.
예를 들면은 1, 뭐 100, 50 이런 숫자들. 자, 그리고 문자 타입이 또 있습니다. 문자 타입은 우리 캐릭터라는 거예요. 캐릭터. 자, 얘는 한 문자 저장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A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이 1이라고 하는 거를 숫자로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문자로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1을 해라 라고 했을 때 문자로서의 1은 그대로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문자로서의 1이라고 하면은 출력하면은 나는 1 더하기 1 해서 2가 출력이 되기를 바랬는데 얘가 지금 문자로 인식이 되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1 더하기 1이 나온 건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문자 타입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붙어야 됩니다. 문자 타입일 경우에. 자, 그리고 이제 문자열이 있겠죠. 자, 얘는 이제 스트링이라는 거고요. 스트링은 문자열을 저장할 때 사용이 되고 얘는 아까 전에 작은 콧따옴표라고 한다면 얘는 쌍따옴표.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뭐 헬로 월드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떴었죠. 뭐 아니면은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 타입 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부동소수점 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동소수점 실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가 있습니다. 플로엣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더블이라고 하는 친구. 자, 얘네들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숫자를 저장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 뭐 3.3, 9.8 이런 식으로, 9.8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도 여기에 됩니다. 마이너스 9.8 이런 것도 실수 타입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C 언어에는 없는데 자바에는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불린 타입입니다. 조건의 참, 거짓을 판단하여 저장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불린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지금 여기도 뜨는데 true 아니면은 false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거짓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뭐 실수라고 따지면 마이너스 1.1, 3.3 막 이런 뭐 엄청난 숫자들이 있지만 불린 타입은 참, 거짓 요 두 개밖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배열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배열은 array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뭐 선언하는 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마다. 우선 배열 타입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정수 배열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뭐 1, 2, 3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부호가 없는 정수, 부호 없는 문자 이런 타입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unsigned int라고 하면은 음수를 포함하지 않은 정수만 저장을 할 때 사용. 뭐 unsigned 캐릭터라고 하면은 음수 보지 않겠다라는 건 겁니다. 그래서 부호 없는 이라고 하는 게 붙게 되면은 unsigned라고 하는 게 붙게 되고요. 자료용으로. unsigned int, unsigned 캐릭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파이썬에만 있는 자료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은 복소수 타입이에요. 자료형은 컴플렉스,
실수와 허수의 합을 저장할 때 사용이 되는 친구인 거죠. 자, 얘네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선 좀 아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바이트 수를 가끔 알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C 언어의 데이터 타입 크기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게 되면은 우선 문자 C 언어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캐릭터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얘는 1바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또 정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정수는 아까 뭐 있었죠? 우리 정수 타입? 그쵸. 인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자, 인트는 4바이트이고요. 그 말고도 쇼트라고 하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자료형이 있어요. 얘는 2바이트. 그리고 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4바이트. 롱보다 더 큰 걸 담고 싶다. 그러면은 롱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롱롱은 8바이트입니다. 그리고 C 언어도 사용할 수 있는 실수. 플루엣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루엣은 4바이트이고요. 더블은 이제 8바이트예요. 자, 그리고 C 언어의 데이터 타입 크기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바의 데이터 타입 크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문자 캐릭터가 1바이트가 아니라 2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정수를 쓸 수 있는 게 인트 말고 더 작은 친구가 있는데 바이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바이트는 1바이트이고요. 쇼트도 있는데 쇼트는 2바이트 그리고 인트는 4바이트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C 언어에서의 정수 롱은 4바이트였었지만 자바에서의 롱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도 알아두시고 여기 이제 실수 타입도 올 수 있죠. 어떤 것들? 플루엣이라고 하는 친구 4바이트 그리고 더블이라고 하는 거 8바이트 그리고 아까 전에 자바에 있는 참과 거짓만 저장할 수 있는 친구 뭐 있었었어요? 그쵸. 참거짓만 판단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친구 그 불린이 자바에는 있습니다. 아까 C 언어에는 없었어요. 자, 불린은 참, 거짓 요것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1바이트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C 언어의 데이터 타입 크기, 자바의 데이터 타입 크기 이렇게 해서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나 값을 하나 저장하려고 하는데 요 공간 하나 만들어줘. 이게 뭘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제가? 값을 하나 저장하고자 하는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 뭘 만드는 거죠? 변수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거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이름을 뭐 A라고 해놓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자, 우리 우선 첫 번째 변수라고 하는 게 뭐다? 값을 저장할 공간. 컴퓨터가 명령을 처리하는 도중 발생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이제 우리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수학적 의미로 따지면은 변할 수 있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공간을 만든 거지 값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공간의 값을 계속 덮어쓰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아, 나 정수 담을 공간 만들어줘.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nt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명령 끝났어 이러면은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나요?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정수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 공간을 더 만들었어. 나 값을 2개 저장하고 싶어 이러고서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이러면은 이 공간이랑 구분을 할 수가 없죠. 얘도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이고 얘도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인데 만약에 제가 그 정수 담은 공간에서 값 하나 꺼내와? 이러면은 얘가 컴퓨터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도 정수 담고 여기도 정수 담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 이름을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캐비넷이 있죠. 똑같은 신발을 담을 수 있는 서랍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랍장에 이름을 이제 붙여놓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아니면은 우리가 초등학생 때라고 따지면 사물함에 뭐 전혜성, 홍길동, 홍길순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죠. 그러면 이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전혜성 이름 담긴 사물함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값 가지고 와 이러면은 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뒤에 이제 뭐가 와야 된다? 우선 변수를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은 자료형, 그러고 변수명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됩니다. 자료형이라는 건 데이터 타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토대로 만들게 되면은 나 정수 담을 공간 만들 거고 변수명은 뭐 A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수 담을 공간 하나 만들고 그거에 대한 이름은 A라고 라벨링이 된 건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인 거고 또 요즘 이제 출제가 되는 게 변수명을 작성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어떤 규칙이 있느냐? 첫 번째, 변수를 만들 때 영문자, 숫자, 그리고 요거 언더바 요것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특수문자, 공백, 뭐 별, 마이너스 요런 등의 이렇게 써면 돼요. 공백, 별, 마이너스 등의 특수문자 사용 불가. 자, 그리고 첫 글자는 영문자 또는 언더바로 시작할 수 있으나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음. 즉 A1 이런 건 가능합니다. 우리 숫자 사용 가능하고 영문자 사용 가능하고 언더바 사용 가능하니까 A1 가능해요. 근데 요건 안 된다라는 거죠. 1A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첫 글자는 영문자 언더바로만 시작할 수 있고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에러 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A라고 하는 공간 가지고 와 이거랑 이 A라고 하는 공간 가지고 와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즉 두 개를 다른 공간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대소문자 구분한다. 뭐 글자 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약어 사용 불가능입니다. 예약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반복문 아니면 뭐 조건문 이런 것들을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조건문에서는 뭐 if라던가 뭐 스위치 케이스문이라던가 뭐 반복문으로는 for문, while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뭐 for, while, 뭐 do while
뭐 if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 거죠. 이미 이 친구가 예약을 해놓고 if는 조건문이야 라고 찜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 변수 이름 if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건 거죠. 자, 근데 또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안 되는데 요거는 돼요. 요 if는 지금 보면은 파란 색깔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조건문인가? 이러고서는. 근데 if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 지금 문제 없이 하얀 색깔로 뜨죠. 얘를 또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변수명 이제 작성 규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우리가 요 A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정수담을 공간 A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A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A라는 공간에 뭐 5라는 값 집어넣어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다. 요 는 대입연산자거든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공간, 오른쪽이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 정수담을 공간 B 만들어 놓고 저는 그 B라고 하는 공간에 A를 집어넣고 싶어요.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B 공간에 A의 값인 5가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뭐다? 대입연산자 는을 기준으로 왼쪽이 공간, 오른쪽이 값. 자, 그러고 우리가 아직 포인터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요 A는 5라고 지정을 해서 값을 집어넣은 거는 뭐냐? 택시를 제가 탔어요. 그랬을 때 사장님한테 요 학원으로 따지면은 코리아 IT 아카데미 학원으로 가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집어넣은 게 요거인 거고요. 이게 아니라 제가 대전광역시 서구 뭐 둔산동에 있는 그 미라클 빌딩의 몇 층으로 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A의 주소를 알아야겠어. 얘는 지금 이름으로 찾아간 거예요. 코리아 IT 아카데미 학원.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뭐 이렇게 해서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 주소 연산자인 요 기호입니다. 요게 주소 기호예요. 7번과 같이 있는 그 특수문자. 요게 이제 A의 주소를 알려주는 친구고, 근데 A의 주소만 알려주고 안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얘는 지금 그 이름으로 찾아간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A 이름 주소로 찾아가야지. 그럼 그 주소를 찾아가는 기호는 뭐냐? 요 별 기호입니다. 근데 주소를 알아내는 것과 찾아내는 친구는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이제 역참조,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뭐 하나 해볼까요? 자,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친구, 요 콘솔 창에 띄우고 싶으면은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따로 뭐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으나 이 위에 보면은 include 나 포함할 거야. 뭐 포함할 건데 이 헤더 파일, 이 .h가 헤더 파일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헤더 파일이라면 이게 표준, i가 입력, 요게 5가 아웃해서 출력이거든요. 표준 입출력에 관련된 그 함수들을 내가 제공해 줄게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로 printf라는 함수를 정의하지 않았으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정수를 출력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d 서식 지정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식 지정자도 잠깐 보게 되면은
%d 제가 방금 작성한 것처럼 저거는 정수 출력할 거야 라는 말인 거고요. %f 요거는 나 실수 출력할 거야 라는 거. 그리고 %c는 나 문자 하나 출력할 거다 라는 거. 그리고 %s는 나 문자 10 출력할 거다. 자, 그래서 요 printf 나 출력할 거야. 요거의 틀은 요 쌍따옴표 안에 print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우리가 함수를 부르려면, 호출을 하려면은 함수명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우리 무조건 명령이 다 끝났으면은 세미콜론을 찍어야 되거든요. C 언어에서는. 파이썬은 안 찍는데 얘는 찍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함수를 불러내는 방법인데 제가 따로 함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 친구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 printf 출력 함수 불러줘 라고 한 거고, 얘는 요 쌍따옴표 안에 이제 작성된 친구를 여기 콘솔 창에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 더하기 1 출력해줘 라고 해서 1 더하기 1이 출력이 됐었던 거고,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뭘 출력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나 정수 하나 출력해줘.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 뭔 정수? 이럴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나 정수 하나 출력해줘. 이러면, 이러니까, 요 쌍따옴표 뒤에다가 콤마 찍고, 5, 이런 식으로, 나 이 정수 5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줘라. 라고 하면은 출력이 되죠. 자, 우리는 뭘 확인하려고 했어요? 요거 5 대신에 A 값을 확인해 보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A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5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해줘. 정수. 어떤 정수? A. 이러면은 얘가 5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름으로 찾아가지 말고 A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에 찾아간 다음에 그 값을 6으로 바꿔줘. 이러면은 이게 진짜 A하고 똑같다 라고 하면은 여기 값이 6으로 덮어쓰기가 되었겠죠. 그걸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봤더니 1 더하기 1 아까 전에 여기서 출력했던 거, 그리고 여기 A 출력해져 있으니까 5 출력이 됐고, 얘도 A랑 똑같았기 때문에 A의 값이 6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A를 출력했을 때 6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으로 찾아가는 것과 주소를 창에 찾아가는 게 똑같다. 그 대신 요거 두 개는 만나게 되면은 상쇄가 가능하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서식 지정자 요거 %F로 해서 하게 되면은 뭐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 실수 출력할 거야 이런 거니까 3.3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만약 제가 이거를 나 실수가 아니라 정수로서 이렇게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은 제가 이렇게 F로 해서 나 실수 출력할 거야. 3.3 이래서 3.3 0066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근데 제가 만약 나 정수 출력할 거야 3.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죠, 값이. 그래서 맞는 친구를 찾아가지고 출력을 해줘야 한다라는 건 거고요. %C 이렇게 해서 문자로서 내가 98을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뭐가 나와요? B가 출력이 되죠. 우리가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97이 소문자 A, 98이 소문자 B, 99가 C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 내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정수로서 출력을 하겠다 이러면은 98이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 내가 근데 이걸 문자로서 출력을 하겠다 라고 한 거니까 98이 숫자가 아닌 문자로서 이제 변환이 된 거죠. 이게 아니라 이제 문자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s를 사용하고서는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맞춰가지고 잘 해줘야 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거는 이게 공간이고 여기 대입면 순서를 기준으로 왼쪽이 공간, 오른쪽이 값이구나 하고 그 서식 지정자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여기 역슬래시 n 이렇게 해서 사용한 거 보이실까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없이 그냥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1, 5b가 그냥 원래는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서 나왔었는데 줄바꿈이 다 사라진 거 보이실까요? 이게 줄바꿈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엔터 위에 보면은 W에 그 돈 표시 있는 거 있어요. 그 돈 표시를 클릭을 하면 아니면은 일자 찍 그어져 있는 거 엔터 위에. 그게 이제 요 역슬래시 기호고요. 얘가 이제 뉴라인에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커서를 다음 줄 앞으로 이동한다. 자, 그리고 또 뭐가 가능하냐? B가 있습니다. B. 자, 얘는 실행을 시켜보면은 어때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가 먹혔죠. 백스페이스입니다. 백스페이스. 하나가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탭도 있습니다. 탭. 자, 얘는 이제 탭 친 것만큼 일정 간격을 띄우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만큼 일정 간격 떨어진 거 보이실까요? 자, 그리고 널문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은 여기 쌍따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를 요 콘솔창에 출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나는 문자 그대로의 쌍따옴표를 이렇게 치고 싶어요. 근데 얘 실행하면 오류 뜰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열리기만 하고 닫히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개수가 안 맞아. 지금 어떻게 좀 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내가 그냥 문자 그대로의 큰 따옴표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슬래시를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했을 때 여기 따옴표가 쌍따옴표가 제가 원한 대로 문자로서 사용이 된 거 보시고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능이 없이 문자로만. 자, 그래서 얘하고 똑같이 우리가 문자도 출력을 할 때 이 느낌표 하나 쓰잖아요. 근데 얘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또 어디 갔죠? 요것도 잘 출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는 따옴표가 기능이 없잖아요. 헛따옴표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헛따옴표도 문자를 쓸 때 사용을 하거든요. 출력을 할 때. 그래서 그럴 때 내가 헛따옴표를 출력하고 싶다 이러면은 얘도 역시 역슬래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역슬래시도 그냥 역슬래시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이게 줄바꿈이 되기를 원했는데 줄바꿈은 안 되고 슬래시만 출력이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슬래시를 하나 더 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2개 쳐주면 하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줄바꿈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거죠. 얘는 슬래시 하나를 출력을 하게 해주는 거고 왜냐면 얘가 기능이 이미 있으니까 이스케이프 시퀀스라는. 그리고 이제 나는 줄바꿈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슬래시 그대로를 쓰고 싶다 이러면 슬래시를 하나 더 쓰셔라.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문제는 없을 거고 사실 여기 부분만 요 넓은 자까지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우선 요거까지는 이해되셨을까요? 우리가 문자로서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 콘솔창에 출력이 되고, 내가 숫자를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D라는 걸 이용을 하고, 문자를 출력하고 싶으면 %C 서식 지정자를 이용을 한다. 근데 서식 지정자만 딱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나 정수 출력할 거야 이러면은 어떤 정수 이러니까 콤마 뒤에 그거를 사용을 하게 해주는 거고, 얘도 뭐 나 문자 출력할 거다 어떤 문자라는 거를 뒤에 알려준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서식 지정자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스케이프 시퀀스도 알아두시고, 출력할 수 있는 그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딱 질문이 드는 거죠. 출력만 가능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메뉴를 주문할 때도 뭐 5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뭐 떡볶이 5인분, 뭐 오뎅 2인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입력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입력 함수는 따로 없는 건가? 우리 아까 전에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이라고 하면은 입력도 제공해주고 출력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걸 해줘야 될 텐데 지금 출력만 공부를 했잖아요. 자, 입력은 무엇을 사용을 하느냐? scan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scanf. 얘도 역시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명 하고서는 바로 열고 닫고 콤마 쳐줘야지, 우선은 세미콜론까지 딱 찍어줘야지 요게 우선 입력 함수를 불러낸 거죠. 호출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뭘 작성을 해주시면 되느냐? 앞부분에는 서식 지정자, 그리고 콤마 뒤에는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주소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법은 이래요. 자, 그럼 이 문법대로 작성을 해보면 되겠죠. 나 입력을 하려고 한다. 뭘 입력을 할 건지, 내가 정수를 입력을 할 것인지, 문자를 입력을 할 것인지, 문자열을 입력을 할 것인지, 실수를 입력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나는 정수 입력하겠다 이러면 서식 지정자 %D 써주면 되고, 요 뒤에 주소를 써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제가 항상 요 스캔앱을 설명을 할 때 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짜장면을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전화로. 사장님 여기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해주세요 이러면은 사장님이 물어보겠죠. 어디로 배달해드리면 돼요? 이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집 주소를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집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은 짜장면 한 그릇 어디로 배달해드릴까요? 이랬는데 냉장고, 세탁기, 뭐 아니면은 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 저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뭐 배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정수 입력 받을 거야. 그러면은 그거 어디다 넣어주면 되는데, A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 집어넣어줘. 이게 왜 안 되느냐? 지금 이거 무슨 말이에요? A 안에 있는 값을 보내준 겁니다. 냉장고, 세탁기, 엄마, 뭐, 쇼파, 이런 거를 보낸 거고, 나는 주소를 말해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입력 받은 거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줘. 지금 짜장면 가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 이러면은 주소에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주소 아까 우리 공부했죠? 어떤 기호였어요? 이거 특수문자 7번하고 같이 있는 기호. 요게 주소를 알아다 주는 기호고, 요 별표 기호가 그 주소를 찾아가는 기호였잖아요. 나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A의 주소 알려줘 이렇게 한 거니까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그냥 A가 아니라 A의 주소를 보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주소값인 겁니다. A의 주소값. 요거는 우리가 A의 주소값을 찾아가가지고 그 A라고 하는 공간에다 값을 집어 넣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자, 얘는 공간인 겁니다. 주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 콘솔 창에다가 값 입력해 이러고서는, 안 보이시나요? 한번 클리어를 할까요?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빨리 뭐 입력해봐 이러면 제가 뭐 3 입력하면은 이제서야 이제 끝났죠. 그럼 이거 확인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출력해보면 되죠. 원래 A 값은 얼마였어요? 마지막으로 바뀐 게 6이었었죠? 제가 여기다가 60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A 값이 60으로 변하게 된 거죠. 여기서 입력 받아서 여기서 출력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까지도 아셔야 하고, 자, 그리고 또 우리 공부해야 되게 또 뭐가 있느냐? 배열.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알아야겠죠. 배열이 뭐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우리 여기서 같은 타입의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하는 거는 변수, 여러 개의 같은 데이터 자료형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는 배열. 자, 배열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우선 자료형이 있어야겠죠. 나 이 자료형으로 여러 개의 공간 만들 거야. 자, 그리고 이 공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4개의 공간 만들어줘 라고 하려면은 이 배열도 공간에 이름이 있어야겠죠. 내가 int 자료형으로만 만들겠어가 아니라 이 자료형으로 내가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공간도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배열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대괄호, 배열을 뜻하는 게 요 대괄호이거든요. 자, 대괄호를 쓰고 요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개수를 씁니다. 몇 개의 공간이 필요한지. 예를 들게 되면은 제가 지금 여기 4개의 공간 써놨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개수에다가 4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배열이 만들어진 겁니다. 직접 한번 써보면은 나 정수 다음에 공간을 만들 거고 배열로서 만들 거다. 아까 몇 개였어요? 4개의 공간 만들겠어 라고 한 거죠. 이러면은 정수 담을 수 있는 4개의 공간이 이렇게 생긴 거고 얘 이름이 ARR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ARR이라고 하는 배열의 이 첫 번째 공간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변수 같은 경우에는 공간 하나인데 이름 하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줘 이랬으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 배열은 4개인데 공간이 이름 하나예요. 자, 이 첫 번째 공간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쓰느냐? 우리 인덱스 번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인덱스 번호는 여기가 맨 앞에 번호라고 해서 1번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번부터 시작을 해요. 0, 1, 2, 3. 4개의 공간은 맞는데 그 개수 빼기 마이너스 1까지가 그 인덱스 번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0번째 공간에다 값을 집어넣겠다 이러면은 ARR에 0번째 공간에다가 뭐 1 집어넣어줘라. 내가 나중에 출력을 하려고 해도 나 정수 출력할 건데 뭐 이러면은 ARR이 0번째 그 공간을 출력을 해줘라. 이것 때문에 지금 오류가 뜨죠. 한국어라. 1 집어넣었고 1 잘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없어서 붙여져서 나온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뭐 ARR에 1번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출력해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나는 우선 공간부터 만들고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들자마자 초기 값을 집어넣어주고 싶어. 이럴 수도 있죠. 자, 그것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공간을 만들자마자 1, 2, 3, 4라는 값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면은 값이 잘 출력이 되죠. 좀 더 확인해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아이쿠. 1, 2, 3 잘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배열을 어떻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가 또 아셔야 하고 배열을 이제 출력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초기 값이 있을 경우에는 물결 괄호를 통해 가지고 값을 한 번에 초기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간을 만들고 값을 집어넣어도 되고 공간을 만들자마자 값을 이제 넣어줘도 되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이기는 한데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을 보고 오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확인을 했었던 문제였었어요. 우리가
변수를 기본적으로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표준적이기도 하고 제일 표준형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int r 222 하고서는 printf %d r. 자, 이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래놓고 출력되는 결과로 이제 보기를 선택을 하라는 거죠. 뭐 2, 4, 6, 1 이런 식으로 보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유형은 이제껏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유형인데 바로 이전 회차 시험을 보신 분이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기가 다른 코딩 문제는 다 이해하겠는데 얘는 이해가 안 된다. 얘는 어떻게 출력이 되는 거냐? 라고 해서 질문을 주셨던 거였어요. 자, 얘는 어떻게 나오느냐? 2가 정답입니다. 우선 출력이 되는 거는 2가 나와요. 지금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스캔F 입력 계속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잠깐 띄워주고 얘도 네. 자 보면은 2가 출력이 되죠.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돼서 잘 찍었으면은 뭐 앞에 있는 이, 두 번째 있는 이, 뭐 세 번째 있는 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아 2가 출력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 이렇게 바꿔보면은 정답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 안에다가 1, 2, 3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고 실행을 시켰더니 어때요? 값이 3이 출력이 되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해서 봤더니 요 물결괄호 말고 그냥 일반 소괄호 있죠. 그 소괄호로 묶였을 때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맨 끝에 있는 값이 요 아래 저장이 된대요. 뭐 만약에 여기에 뭐 더 늘어나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다? 그 값의 제일 끝에 있는 거 있죠. 얘를 좀 반대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제일 큰 수를 찾아낸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두 번째 줄이거든요. 지금 어때요? 1이 된 거죠. 요것 중에 제일 뒤에 맨 끝에 있는 값 요거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였을 때 2가 출력이 됐던 거고 1, 2, 3이었을 때 3이 출력이 되고 1, 2, 3, 4, 5였을 때 5가 출력이 되고 5, 4, 3, 2일 때 1이 된다라는 거. 요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너무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에 이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도 만났을 때 어이가 없으실까봐 알고 가면은 혹시 맞출 수도 있으니까 여기 계신 뭐 20명의 분들 중에서 한 분은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은행 방식이니까.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저도 문제 풀면서 이 문제는 처음 봤어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배열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산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품은 조건식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연산자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연산자에 대해 볼 텐데 우선은 산술연산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연산자 뭐예요?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이건 제곱이거든요. 요 별표 두 개.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연산자인 건데 2 별별 2 이러면은 2의 제곱, 2 별별 3 이러면 2의 세제곱, 2 별별 5 이러면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 거듭 제곱을 표현할 수 있는 연산자가 요 별별. 그리고 요거는 슬래시 하나는 나누기에서 몫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오고요. 자, 슬래시 두 개. 이러면은 나누기를 했을 때 몫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라고 하면 얼마가 나오죠? 10을 3으로 나눴어요. 3.33333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나는 그 점 뒤에 점 33333 이게 너무 보기 싫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슬래시를 두 개 쓰면 됩니다. 얘도 몫을 나누기를 해서 몫을 가져와주는 친구인데 얘는 절삭을 해주는 친구예요.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정수로만 표현해도 이러면은 3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우리 또 보면은 요 퍼센트 기호. 얘는 나누기를 했을 때
몫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요 슬래시는 몫에 나누기를 했을 때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건데 얘는 소수점도 가지고 오고 슬래시 두 개를 치면은 나누기를 했을 때 몫의 그 정수 부분만 가지고 오는 친구 그리고 요 퍼센트 기호는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에 해당하는 친구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퍼센트 기호는 어떨 때 많이 쓰이느냐 2의 배수를 구하라. 홀수, 짝수 뭐 구하는 문제 뭐 아니면 3의 배수, 5의 배수, 9의 배수 막 이런 거 딱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인 건 거잖아요. 아니면 홀수인 거 나머지가 1일 테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에서 조건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 퍼센트인 거고요. 자 우리 플러스 기호 자 얘는 플러스 1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A 플러스 이렇게 했어요. 자 얘는 뭐랑 똑같냐 A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A를 하나 더해줘라. 이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뭐랑 또 똑같냐? 아 이거 A 공간에 A가 플러스 1 하는 건데 이거 지금 A가 좀 두 번이나 쓰이는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복합대입 연산자 해가지고 A 플러스는 1 요렇게도 쓰입니다. 얘랑 다 같단 말이에요. 세 개가 A 플러스 A는 A 플러스 1 A 플러스는 1 요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자 얘는 뭐랑 똑같겠어요? 당연히 A 마이너스는 A는 A 빼기 1 요거랑 똑같은 거고 이것도 아 A 두 번 쓰는 거 너무 보기 싫다. 나 좀 편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A 빼기는 1 요렇게 세 개가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술연산자 확인을 했고 여기서 지금 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거에 따라 얘가 지금 기호가 뒤에 있죠. 얘는 변수를 기준으로. 근데 요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차이냐 연산자가 앞에 있으면 전치 연산자가 뒤에 있으면 후치예요. 얘는 후치 연산자인 거고 얘는 전치 연산자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전치는 뭐냐 먼저 변수의 값을 증감시키고 연산에 사용하는 거 우선 더해 그리고 후치는 우선 먼저 변수의 값을 사용한 후에 값을 증감시킴. 자, 얘도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겠죠? 자, 우선 여기서 A의 값을 잠깐 리셋 좀 해놓을게요. 저 A 플러스에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서. A는 5입니다. 자, 이랬을 때 프린트 F 전치, 후치, 연산, 테스트 이렇게 해서 %d 쓰고 나 정수 출력할 거야. 어떤 거 이러면은 저는 A 플러스를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은 이때 어떤 값이 출력이 될 것 같으신가요? 자 위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현재 A는 5 프린트F 해가지고 A 플러스 그 값을 정수로 출력해줘 라고 했어요. 요것만 보고 자 출력되는 결과를 쓰시오 이랬어요. 그럼 얼마 써야 되는 거죠? 값이 얼마죠? 5 6 5 자 어때요? 5가 나오죠. 왜? 먼저 값을 사용한 후에 지금 이 뒤에 A를 보면은 얼마인 거예요? A가 6으로 증가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먼저 사용을 하고 출력을 해주고 하나를 증가가 시켜가지고 A가 6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앞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플러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산에 사용을 하겠다.
어쨌든 A의 값은 6인 거긴 한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전치, 후치 요거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고 뭐다? 전치는 먼저 변수의 값을 증가를 시키고 연산에 사용을 한다. 후치는 먼저 변수의 값은 사용을 한 후에 값을 증가를 시킨다.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은 이루어져요. A 빼기 1, A 플러스 1, 요 작업은 이루어지는데 그 순서,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한다라는 거고 얘가 어디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전치 후치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A 빼기 빼기 A 플러스 플러스 이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연산할 게 지금 없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쓰였을 때 여기 어딘가에 포함이 되어 썼을 때는 전치 후치가 약간 중요해지는데 그런 작업 없이 그냥 명령 끝났음 이러고서는 A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은 플러스 플러스 A 이렇게 하면은 요 두 개의 작업은 전치 후치 상관없이 그냥 플러스 1 하는 작업이라서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치, 후치 요거까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요게 왼쪽 시프트 요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왼쪽 가리키고 있죠. 이게 왼쪽 시프트 얘는 오른쪽 시프트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냐 이러면은 우리가 이진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0, 1, 0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왼쪽 시프트에서 3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10진수 숫자가 얼마지? 7? 7을 왼쪽으로 3개 옮겨라.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을 한 칸씩 다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만약에 한 칸만 옮기면은 왼쪽으로 시프트 하나만 했다 이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하나를 더 옮겼다. 2번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3개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얘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걔를 3개 왼쪽으로 옮겨라 라는 게 요거 왼쪽 시프트 연산자였었고요. 자, 얘는 오른쪽 시프트인 거예요. 만약에 7을 오른쪽으로 옮겨라 이러면은 얘를 만약에 얘를 옮겨볼까요? 얘를 좀 쉽게 얘를 오른쪽으로 2개 옮겨라 이러면은 000, 100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0000, 100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얘를 2개 옮긴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그 횟수만큼 그 방향을 봐가지고 이동시키는 게 이제 시프트 연산자인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관계 연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연산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같다라는 거를 쓸 때 는 이렇게 하나 썼나요? 아니죠. 얘 대입 연산자였잖아요. A라고 하는 공간에 O라는 값을 집어넣어도 라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이게 같다 다르다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지? 라는 건 거죠. 자, 는 2개 써주면 이게 같다입니다. 같다. 자, 그리고 느낌표가 낫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정, 낫. 그래서 요 느낌표는 이렇게 하면은 얘는 같지 않다 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얘네들은 뭐 다 아시죠? 뭐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아가미 모양만 이렇게 잘 바꿔달라라고 했었던 거. 앞에 와야 된다라는 거. 는부터 쓰지 마시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비트 연산자는 뭐냐? 우리가 요런 식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요거 2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얘와 얘를 비트 연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 빼고 얘랑 얘를 비트 연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AND 연산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기호가 요거고
5월 연산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짝대기 하나, 우리 그 역슬래시 기호 있었던 거 있죠? 또 W에는 돈 표시, 그리고 요거 익스클루시브 5화, 그리고 물결, 얘는 낫입니다. 자, 그래서 요 엔드를 보게 되면은 뭐예요? 두 개가 다 1일 경우에만 1을 출력을 하죠. 그래서 엔드 연산하면은 00000 이렇게 나올 거고, 5호 연산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은 1을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110000 이게 5호 연산이 된 걸 거고, 이 비트, 이거 하나가 비트잖아요. 비트에 따라서 연산하는 게 비트 연산자인 건데, 요 not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만약 얘를 내가 not 연산하겠다 이러면은 0, 1, 1, 1, 1 이렇게 될 거고요. 죄송해요. 얘 not이 아니죠. 얘가 not입니다. 얘는 익스클루시브 OR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다를 때 10, 01 이럴 때는 1이고 00, 11 이럴 때는 0이에요. 그럼 보면은 11, 0000 이게 되겠죠.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1, 얘네 두 개도 10이니까 1, 얘네들은 00이니까 같아서 0.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비트를 계산하는 연산이 비트 연산다. 낫은 뒤집어주면 되시고, 그리고 논리 연산자가 또 있습니다. 우리 AND true면은 이제 true 하는 거고, 뭐 하나라도 거짓 있으면은 거짓. 얘는 or true false 비교해가지고, 그리고 얘는 not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마지막은 공부했었던 거 대입 연산자, 요 는 기호죠. 왼쪽 공간에 오른쪽을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선 연산자 우선순위도 말씀을 드리면은, 자, 첫 번째 단항 연산자, 두 번째 산술 연산자, 그 다음 시프트 연산자, 그 다음 관계 연산자, 그 다음 비트 연산자, 논리 연산자, 조건 연산자, 대입 연산자, 순서 연산자, 요 순서입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에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